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젊은이들, 특별히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를 하나 꼽아봐라면 당연히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부모님 세대에 어렵게 살았던 자기 국가가 이렇게 찬란한 국가가 되었다는 측면,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일부러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으쓱으쓱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 당국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한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어 하고 더 똘똘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과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의 충돌이 지금 젊은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하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어떻게 팔릴 것이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아니 공무원들 아이폰 못 쓰게 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네. 사무실 출근할 때만. 네. 사적인 용도에선 사용할 수는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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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적으로나 사무실에 출근할 때 그렇죠. 반납해야 되나요? 그렇죠. 갖고 출근하면 갖고 안 돼요? 출근하면 안 되고 그걸 네.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냥 못 쓰게 했으니 당연히 애국주의에 충만하다면 이게 죽어야 되겠죠. 상승 트렌드가 꺾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이폰의 판매, 중국에서 판매 증가율 같은 것이 확연하게 꺾여야 될 것 같아요. 네. 15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다른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다. 일방적 애국주의는 아닌 것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일종의 하나의 요 단말기를 통해서 한번 그렇죠. 단면적으로 제가 한번 추정을 역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네. 지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중국의 젊은 분들의 애국주의가 정말로 강한지요? 제 주위 중국 친구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쓰는 친구도 한 명도 없고요. 강제 강요가 아닌 자기 의에 반해서 쓰지 않는 사람, 아이폰 쓰는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본토 친구들. 그렇죠. 홍콩 본토인 친구들은 홍콩 친구들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홍콩 다르죠. 친구들은 많이 다르죠. 저는 회사에서 대부분 중국 분들이거든요. 뭐 심천 출신들이 많죠. 왜냐면 홍콩 배경이니까. 홍콩에 저희가 위치한 회사니까. 중국 폰을 쓰는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전부 다 아이폰 쓰세요. 그리고 아이폰도 새로 나오면 바꾸세요. 바로. 왜냐면 거기 그 IFC 몰에 가면 아이폰 그래서 애플 바로 2,000불만 있으니까. 주면은 이제 새 거를 갚아서 바꿔주거든요. 1년마다 계속 바꾸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의 얘기고 뭐 사실 구매력은 그쪽에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네. 자, 아이폰이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9월 11일이니까 오늘 12일이니까 오늘 밤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사태 발생된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제 공무원들에 국한돼 가지고 되고 더 이상의 규제나 이제 판매 방해 공작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이게 시작이다라고 예전에 테슬라도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테슬라는 아마 중국의 공기업이나 국영 기업들은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가 세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중국이 지금 과거에는 예전에 그냥 뭐 입신정밀이나 이런 기업들이 단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넘겨가지고 한 인가공하는 그런 데에서 끝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도 기술력 올라왔고 자기가 직접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화웨이가 메이트 신제품 나왔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중국 정부도 점점 중국 내에서 자국의 그 기술력 높은 제품들을 판매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판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조금씩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중하게 진행되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웨이 메이트 60? 네, 60 프로. 네, 메이트 60 프로 혹시 보시거나 쓰시거나 하신 분 아직은 없으시죠? 전 아이폰 씁니다. 어. 저 핸드폰이 두 개라서. 네네네. 삼성폰도 쓰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화웨이가 그 동안에 띄엄띄엄 나오긴 나왔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네. 소프트웨어를 쓸만합니까? 안 써봐서 모르시나요? 저는 안 써봤고 이제 제 친구가 영국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IT 기업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화기를 고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만 고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뭐 스펙이라는 이런 걸 다 보고 사니까 그분은 화웨이만 쓰세요. 왜냐면 가격 대비 이거는 가장 품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썼었거든요. 최근에 한번 삼성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한번 사두고 문제가 뭐냐면 그 폴더블 폰이 이게 부러져.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그게 품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실수로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화웨이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니 그분이 비단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한 시선을 갖고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옛날에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전화기를 예전에 이렇게 2G 폰부터 시작해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수입해다가 저희 영국에다 팔았던 사람이에요. 화웨이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관련해서도 중국 제품 사용하는 거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면 가격 대비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엔 그거에 대한 성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능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가전 제품은 샤오미 제품들 좀 쓰거든요. 그 제습기라 그러죠. 이렇게 습기, 홍콩은 되게 습해요. 습도 잡아주는 제습기랑 그다음에 청소기를 쓰는데 제가 그 전에 유럽 브랜드 뭐 D54의 청소기도 썼었는데 쓴 지 1년 만에 AS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망가지긴 했어요. 저 집도 작은데 홍콩 집. 샤오미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옛날 아직도 10년, 15년, 20년 전 과거 경험에 있어서 에이 중국 싸구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많죠. 아니 최근 10년간 중국 제조업 역량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이폰 대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폰들 만들어주고 자동차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기술을 상당히 습득하면서 제조업 역량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국 현지에서 느끼시기에는 중국의 제조업 역량. 제조업 영양. 샤오미 뭐 제품들 좀 많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제조업 영향,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에서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 한 20년 전, 30년 전 삼성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왜 아울렛 큰데 가면은 저기 안 팔리는 제품 쪽에 삼성 테레비 있고 막 그렇죠. 그거 뭐 그렇죠. 100몇 불에 팔리고 막 이러는 그렇죠. 거 봤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저희가 중국 제품을 그렇게 하대하고 있다가 이게 중국이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빠르게 기술 성장을 하면서 가전제품들 제가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어서 일본 제품들, 한국 제품들, 뭐 중국 제품들 다 사용해 보기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능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제는 뭐 화웨이 핸드폰을 써보진 못했지만 가전제품 다른 거에 있어서는 뭐 성능 면에서는 그렇죠. 이제 많이 다 제 따라잡지 생각에는 않았을까.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아마 굉장히 다른 상품군에서 그게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홍콩에서 특히 저희가 가장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상당히 많죠. 왜냐면 홍콩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데 충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BYD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봤다 그러면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이제 구룡반도 쪽으로 가면 BYD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판매 그 대리점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홍콩 섬 사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섬하고 구룡반도를 뭐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강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면 약간 부의 집중이 홍콩 섬에 있잖아요. 근데 홍콩 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BYD를 몰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이런 뭔가를 건너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었잖아요. 처음에 세탁기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TV를 LED TV를 만들기 시작해서 우리의 품질은 다 증명이 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그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게 과거에 지금 조그만 인형이나 아니면은 완구를 만들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중국 제품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중국 제품들, 뭐 TV 질이 안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나중에 이제 전기차의 처음 완성차로부터 한번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아직도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일정 분야에서는 중국 상품들이 그래도 저희 한국에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거의 뭐 이게 넘어선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품질 측면에서 아니면 뭐 내구성 측면에서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면 뭐 다른 전기 제품들은 그렇죠. 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면 2년 전에 심천에 가가지고 BYD를 처음 타봤거든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 거였고 좋아가지고.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이게 전기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있다 갔는데 여기 떨어져 있고 여기 떨어져 있고 그런 손잡이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직 내구적인,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만들어 보지 않은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리오토,
뭐 리샹이라고 얘기하죠. BYD, 그다음에 엑스팽 품질들도 내연 기관의 내구성을 갖춘 그 안에 디자인 요소도 갖춘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수출이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유럽이 큰 폭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3년 전만 해도 3, 4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전체 수출 대비 전기차 비중이 거의 0%.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지금 3.5%에 육박했거든요. 지난 쿼터에. 근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급성장을 했죠. 전기차 판매가 2배로 늘었다라고 그러고 이건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분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소비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을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평가를 내리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이 약간 시험대에 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중국 제조기업들, 뭐 가전 특히 뭐 메이디나 뭐 하이어리나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은 가성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중고가 제품들, 이제 브랜드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갖지 못한 거는 브랜드 가치인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디자인 마찬가지고. 측면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서양 소비자들이나 저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이제 하이 퀄리티 제품들을 미리 쓰면서 중국의 그 저가 제품들을 접했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지. 결국은 지금 중국이 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지도를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네. 네. 디자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BYD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Build Your Dream이잖아요. 근데 사실 Build Your Dream을 자동차 로고로 자동차 딱 찍으면 약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BID요. 그렇죠. 그냥 글자를 BYD 가 박으면 안 돼. 그림을 박았어야죠. 그렇죠. 네. 로고를 했어요. 너무 음. 너무 그 디자인 측면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 완성차 그렇게 수출 많이 하는 완성차가 그 디자인 요소 측면에서 빌드 유어 드림 이렇게 긴 영문 그 글자를 자동차 뒤에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서는 많이 노력할 분야가 필요가 있구나라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죠. 제가 두 분보다 오히려 중국 상품을 더 많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인가 하여튼 그거거든요. 일부러 사봐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는지 네.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사는데 한 최근 한 3, 4년간 굉장히 발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고가 제품 사면 항상 후회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가성비. 수십만 원 단위의 그렇죠. 그걸 사고 내가 미쳤지 이거 왜 뭐를 샀을까?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따로 얘기 홍콩에서 그런 얘기는 해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똑같은 게 타오바오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가 500불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75,000원 이상 있죠. 절대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500불 미만이면 그래도 그냥 뭐. 뭐 문제가 생겨도 사실 온라인 쇼핑이 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중국이 사실은 거대한 전환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 중심에서 경제 체질을 부동산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산업 쪽으로 키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중물이자 어떤 그 도화선이 될 것으로 주식시장을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 네, 전환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고 그 개인들이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격이 빠져서 내 그 주식시장 오르거나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이 빠졌을 때 과연 흔쾌하게 또 다른 투자 시장으로 이 사람들이 트랜스퍼가 될 것이냐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도는 계속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한번 15년에 잘못해가지고 와장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트랜스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밀어붙이고 이게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얘기하시겠네. 아니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중산층이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잖아요. 집은 전 재산 플러스 내 모든 부채가 다 여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을 개혁한다라든지 부동산 산업 뭐 어떻게 경제 의존도를 낮춘다 이러면 그거에 당연히 피해를 보고 아픈 거는 이제 서민들이고 개개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하려는 거고 부동산에 거품이 끼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결국에는 서민들이고 개인들이에요. 그렇죠. 청년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학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나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집 사야지. 집을 못 사. 너무 비싸니까. 이게 자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뭐 이를 못 사요. 그럼
어떻게 나는 좋은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집을 못 사.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 그러면 한국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출산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집 못 사니까 나 그냥 한국보다 더 비싸죠. 집이. 중국이요? 네. 뭐 1선, 2선 도시들은 네. 중심구역 상해에서 뭐 우리가 있는 뭐 네, 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이제 인재들은 뭐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뭐 집값이 비싸. 제가 얘기할 때 뭐 7억, 8억, 뭐 10억 그 정도 수준의 2만 불 벌었는데 7억 8억.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만 불이 아니라 홍콩은 얼마죠? 지금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연봉이 이제 좋은 직장 HSBC에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엘리트 프로그램인데 거기가 한 3만 불 정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콩 달러 3만 그렇죠. 불이죠. 홍콩 달러 3만 불이라는 얘기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세금도 적고 하니까 괜찮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 좀 낮은 애들이 2만에서 3만 불 정도라고 보면 한 400만 원. 근데 홍콩 집값은 20억, 30억이 넘죠.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러니까 사실 주택을 구입할 수가 없죠. 본인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더 많은 서민들이 되고 그 후세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는 이거를 잡고 가는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될지 아직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부정적이죠, 당연히. 근데 주가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제 전체 전반 측면에서 여기서 저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외부 입장,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사실 그 디벨로퍼 중에 몇 개 자빠지고 좀 없어질 때 없어지고 그래야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좀 정리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하우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봐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돼야 되고 중국 인민들도 컨센이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컨센도 그렇게 모아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내 집값 떨어져서 그거를 동의할 투자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약간은 무시할 수 있는 정부의 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집값이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개인은 저는 전 세계 인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고 있냐, 정부가 그 동의를 얻고 있냐, 이거 신뢰를 얻고 있냐. 내 집값 떨어지는데 그러진 않죠. 그렇다고 해도 아마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그거 약간 눈 감고 지금 잠깐 아프더라도 가지 않을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죠. 중국인들이 과연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무시가 이거는 딱 보면은 서양 시각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저희 한국 언론을 접한 우리들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실제로 저도 저희 이제 증시각도기 중국 마감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보면은 실제 중국 안에서 사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우들이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 물론 지금 이게 규제는 좀 풀고 있지만 단기적이라는 가능성이 있고 세 가지 레드라인을 안 꺾었다라는 거는 구조조정에 대한 네. 의지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네. 기본 네. 골자는 갖고 가죠. 네. 근데 거기서 약간씩 완화를 시키죠. 왜냐하면 약간 정도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그 돈을 이제는 주시장에 장기 투자를 해라라고 중국 정부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얘기가 굉장히 강도는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실제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다면은 집값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주식 투자 쪽 비중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믿음을 갖고는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정부는 일종의 가지 않았던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떨어지고 다들 불안해하니까 증시도 다 이렇게 작살이 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하반기에 들어섰고 이제 실제 만약에 인민들이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허물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각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올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길게 앞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구조조정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정도. 한 방에 좀 거친 표현, 한 방에 조져서 한 방에 구조조정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충격을 덜 주면서 가려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늘려지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들도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오지 않을까. 제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V자 반등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더 나빠질 여지는 없고 완만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여기서 사실 어떤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주식을 팔고 도망갈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앞으로 상승 매력이 있는데 그 상승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역량에 달린 거고 그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얘기는 하죠. 이제 중국이 잘 돼야 사실 세계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미국과의 이제 첨예한 경쟁 구도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둘 간의 이제 논리인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에선 저희는 이제 향후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조금 약간 더 그 강조된 보이스들 아니면 좀 격양된 이제 톤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덜 보면서 이제 보면 먼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먼지들이 좀 가라앉으면서 어떤 방향이 맞느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어떤 섹터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올해 말까지 이제 한 3달, 4달 정도 남았잖아요.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더 얻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CSOP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얘기 안 하셔도 CSOP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소개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이 실망스럽지 않았으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대목은 지금의 중국 정책이라는 게 중국의 논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3국에서 자기의 논리로 그걸 읽으면 중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 더더욱 중국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은 좀 더 공평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특별히 이 부분은 최근에 나온 그 반중 전서가 강화되면서 비대칭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항상 냉정함과 객관성 이거를 놓치는 순간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CSOP 분들과의 대담이 그런 어떤 객관성을 좀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중국 마감이 사실 객관성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셨던 이재충 상무님, 이재충 상무님, 강은혜 이사님, 이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중국 투자자분들에게 건승을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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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